그 먼저 시간에 이어서 조금 성격이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는 그 이제 왜라는 주제만 나온 거를 그 사서에 있는 기록을 검토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 일본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외국이라는 나라가 두 번에 걸쳐서 일본이 됩니다. 이것도 또 참 이상스러운 얘기죠. 왜 한 번 일본이 되면 일본이 돼야 되는데 왜 두 번째 일본이 되느냐. 삼국사의 권육에 보면은 신라본기인데 그 문무왕이 그러니까 문무왕의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주 결정적인 그 삼국이 그 망하고 흥하고 이제 춘추는 백제를 망하게 하는 데까지 역할을 했고, 문무왕은 고구려를 망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분인데, 그래서 굉장히 그 문무왕에 대한 기사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기사인데, 외국의 이름을 고쳐 일본이라 하였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해 뜨는 곳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동쪽에 있는 나라다. 신라와 백제라든지의 동쪽에 있던 지역에 있던 족속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문무왕 10년에 해당하는데 이게 670년입니다. 이게 표시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670년입니다. 그런데 명사의 권 322, 열전 212, 외국 커브도 3이라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게 꽤 이제 명사에는 그 외국전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본인데 3권이 다음 해, 그랬는데 다음 해라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앞뒤를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1406년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거기 뭐냐면 다시 관원을 보내어 칙서를 내어 원의지를 일본 국왕에 봉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과연 요 일본과 요 일본이 같은 나라이겠는가? 근데 열심히 따져보니까 다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언제, 그럼 이 일본과 이 일본이 언제 구분이 확실히 될 수 있는지 그거는 결론을 못 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저는 이제 1406년에 이제 그 명사를 이제 뒤져보고서, 그러니까 명사에도 이제 그 일본전도 있고 이제 본기가 있어요. 본기도 뒤져보고 했는데 그 칙서를 내렸다, 무슨 니네는 뭐 일본으로 국가 이름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도저히 못 찾겠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 조선통신사라는 책에 그 누가 지은 거냐면 나카무라 이게 이름 잊어먹었습니다. 그 영효인데 이 사람하고 그 한 10사람이 쓴 책인데, 이걸 번역해서 1982년에 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나카무라 그러니까 중천 영효라는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명태조로부터 통교의 요청이 있기는 했지만 하고 이제 나오는 글인데, 새 왕조를 수립한 이씨 조선의 태종은 1401년에 조선국왕의 호명과 인장을 받았고, 일본에서는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국교를 맺으며 1403년에 일본 국왕의 책봉을 받았다 라는 그런 기사가 요 기사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봤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연치가 높은 분일 것 같아서 제가 연락해볼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403년인지 1406년인지는 불확실하나, 제가 찾아본 걸로는 그 명사 열전에 분명히 1406년에 기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국명을 바꾼 뒤에 기사를 또 이제 몇 개를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때는 벌써 이제 왜가 이제 말하자면은
대륙에서 사라지면 이제 신라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영역이 모조리 다 신라가 된 겁니다. 아니면 이제 뭐 당이 됐거나. 그랬는데 69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구리는 668년에 망하죠. 백제는 660년에 망하고, 그런데 일본국 사신이 이르렀으며 왕이 숭례전에 불러서 접견을 했다. 일본국 사신이 이르는데 204명이었다. 204명씩 올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멀지는 않은 데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먼 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짐작을 할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722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모벌 군성을 쌓아 일본 도적들이 노략질하는 길을 막았다. 그 다음에 731년에는 일본국 병선 300척이 바다를 건너 동쪽 변경을 습격했다. 근데 요때는 왜구라는 얘기를 안 씁니다. 일본이라는 말을 꼭 씁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지나서 건국입니다. 일본국 사실이 이르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가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얼마 지나서 일본국 사실이 이르렀는데 오만하고 예의가 없어서 접견을 하지 않았더니 그냥 허리 없이 돌아갔다. 10권에 보면은 사신을 교환하여 예방하고 우호를 내놓았다. 그 다음에 일본이 와서 황금 300냥을 바쳤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주 별난,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사인데요. 우리 발해 같은 경우도 당나라 서울에다가 말하자면 대사관 같은 집을 짓는데 엄청난 집을 짓습니다. 군사가 몇백 명이 들어가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관저를 갖고 있는데, 말하자면 분국이가 있는 정도로. 근데 요게 같은 현상입니다. 3월에 일본국 사신이 왔으므로 조원전에 불러 접견하였다. 조소를 내려 말하였다. 절을 새로 짓는 것은 금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절이 굉장히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수리하는 것은 허락을 하겠다. 라고 이제 신라에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왜에다가? 일본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하여튼 사신이 와갖고 접견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와서 선물을 가지고 거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보면은 이거 김유신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김유신의 증손에 상당하는 사람이 암이라는 사람인데, 암을 일본에서 잡아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인재니까 저거 잡아놓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 잡으려고 그러는데, 당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보니까 너무 취한 거야. 그러니까 암이라는 그러니까 김유신의 증손자하고 굉장히 친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신라 같으면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잡아둬도 되겠는데, 저 당까지 저거 아니까는 안 되겠네 하고서는 그냥 억류를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아주 이게 좀 재밌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일본에서 침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또 조금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갑니다. 여태까지 보면은 그렇게 비우호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외부가 이제 침략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일본국 반다 등 35명이 투항을 했죠. 그러니까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해요. 그 다음에 진명성병 도부서, 선병 도부서, 장위남 등이 해적선 8척을 납포를 했는데, 해적들이 강탈했던 일본인 남녀 259명은 공영령 정자량을 시켜 일본으로 돌려보도록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해적선 8척에 259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보내줘 버렸다.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고리 때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왕건의 고리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시대가. 일본 대마도 관청에서 수령 명인 등을 보내
태풍을 만나 그곳에 필요했던 우리나라 사람 기묘 등 20명을 금주로 압송해 왔다고 보고를 하니까 뭐 이렇게 선물을 줬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대마도 구당관이 사실문의 감귤을 바쳤다. 대마도 구당관이 사실문의 특산물을 바쳤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이 대마도가 어느 대마도겠느냐라는 거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1350년이 되면은 왜구가 본격적으로 침략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있는 기사는 그 고리서 37권, 세가 37권인데, 충정왕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나라한테 지배를 받을 때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그 아예 한해 기사인데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왜적이 고성중림 거제를 침공하자 하포의 천호 최선과 도령 량관 등이 전투를 벌여 격퇴하고 적 300여 명을 죽였는데 외적의 침구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침구를 이제 그 방어를 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월인데 4월에 외선 100여 척이 순천부를 이제 침략을 해갖고 남원군의 영광장 등의 조은선을 약탈을 했다. 그 다음에 또 5월에는 66척이 순천군을 침공하자 아군이 추격해 한 척을 납하고 13명을 죽였다. 또 한 달 지났습니다. 외선 20척이 하포를 침략을 해갖고 고성회원 등지를 불살랐다. 바로 장흥부의 안양향을 침공했다. 동래군을 침공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그 기사는 뭐 엄청 많아요. 이제 그 공민왕 때 이제 드디어 이제 공민왕 때 되면 이제 고리가 이제 망해 들어갈 때입니다. 그런데 공민왕이요 엄청나게 그 원한테 뺏겼던 땅을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도 저 시대의 그 조류는 막지를 못하는 거죠. 200척이 갈도에 와서 정박을 했다. 200척이에요, 200척. 뭐 하동을 침공했다, 고성 차주를 침공했다, 뭐 김해를 했다, 밀성 양주에 들어와서 200여 호를 불살랐다. 외적에게 대패를 당해서 병마 판관하고 중랑장이면은 굉장히 그 말하자면 장군급일 텐데 그 사람들이 전사를 한다. 그 다음에 내포에서 그 외적과 전투를 벌였으나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전사를 했다. 외적 3,000명을 진해에서 격파를 해갖고 승리를 보고를 하니까 벼슬을 높여줬다.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와요. 3,000명. 그 다음에 해풍물을 침공했다. 창량을 침공해서 왕이 뭐 어떻게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명사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나옵니다. 우리 고리를 침략한 것보다 명사에는 훨씬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몇 개만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함령연간에 요거는 이제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670년에 일본으로 바꿨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명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주원장 때 얘기입니다. 요거 주원장을 이제 고황제라고 그러네요. 1428년이고 그 제위를 68년이라고 그러니까 명나라라고 해서 정식으로 황제라는 걸 쓰는 거가 44년에서부터 쓴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갖고 98년이니까 70까지 살았네요. 이제 굉장히 이제 장수를 했군요. 그 시대 지금은요. 근데 일본 왕 양회가 명을 받들지 않고 삼동을 침범을 했다. 이런 기사가 양회가 나와요. 근데 양회라는 임금이 일본 역사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본 사가들은 우물우물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원주, 태주, 명주. 원주, 태주, 명주는 다 어디냐 하면은 지금 대만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동네입니다. 요거. 복권성 역시 거기입니다. 복권성 연에 그를 침략을 했다. 또 명주, 태주 2군에서 잡아간 70명을 돌려보내니 뭐 어쩌고 온주를 노략질했다.
해영 간포를 노략질했다. 레주 등주는 산동성의 북쪽에 발해만 쪽으로 있는 그 지명입니다. 또 교주를 침범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481년에는 조공을 하러 왔는데 조공도 안 받아요. 예. 그런데 그 조공도 안 받고 이제 그 뻐시는 말하자면 명나라 황제한테다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막 이렇게 뭐 이제 그 꾸시꾸도 막 그래요. 그러는데 뭐라고 항변을 하고 아주 대책에 저걸 합니다. 천하는 천하인의 천하이며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다. 네가 왜 네 맘대로 뭘 그 까부느냐? 이제 그 주원장에다 대고 아주 그 삭대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 후에 있는 얘기가 또 재밌습니다. 중국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번역한 사람이 이제 해설을 다 붙인 거고 멀리 떨어져 있고 약소한 외에 살고 있는데 나라가 좁고 작으며 성지는 60개에 미치지 못하고 강역은 3천리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야 우리는 즐겁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일본 열도라고 그러면 60개 그러니까 성이 60개니 뭐 요렇게 밖에 없겠어요. 그리고 강역이 3천리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게 명대 얘기예요. 명초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마도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마도인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때 뒤에요. 이때 뒤에 뭐 금양 평양을 노략질을 했다. 뭐 하여튼 뭐 엄청난 이제 그 조치를 하고 뭐 난리를 이제 그 그러니까 전쟁이네요 그냥. 그 다음에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일본의 도움을 또 이제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하는데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반역에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는 그 외부의 침략이 줄어들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407년하고 이제 1408년 이제 이 사이에 아주 빈번하게 들어와서 공물을 바치고 이때는 이제 또 아부를 하는 거예요. 일본 세자 원이지가 사신을 보내 부음을 고하자. 뭐 그래갖고 이제 원이지를 일본 궁하게 보한다. 요게 이제 1406년의 얘기입니다. 외구가 출몰했다는 경보가 이제 발령되니까 관리를 보내서 원이지를 이제 야야 그러지 마라 하고 이제 꼬이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그 얘기를 뭐 이렇게 굉장히 축소해서 몇백 년의 얘기를 축소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외부가 그냥 단순 해적일까? 의심되잖아요. 이거 의심하는 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구라는 그럼 뜻은 뭐냐? 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떼를 지어다니는 도둑, 그러니까 군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적. 그러니까 떼적이죠, 떼적.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외구라는 거는 외인이 떼를 지어다니는 이 도둑이다. 그러니까 외가 그러니까 그 떼를 지어다니는 도둑이 외인의 도둑이다. 이제 외인이다. 그런데 그게 잠깐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몇십 척, 몇백 척 단위인데 그게 그냥 단순히 떼도둑이겠느냐. 1350년에 아까 우리가 본 기사입니다. 100여 척, 66척. 51년에 130척. 64년에 200척. 뭐 이런 단위예요. 이게 쭉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이 중에 이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만 이제 뽑는 거죠. 이거 뭐 다 뽑으면 이거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 이게 떼도둑일까? 이건 군사행동이라고 어떤 국가 단위의 군사행동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서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를 않은데, 오랜 시간에 이렇게 역사 정황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나당연합군에 패망한 백제와 외구, 아까
백제를 외인이 와서 이렇게 부흥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거를 봤잖아요. 외국의 구토 회복, 영토 회복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왜구라는 거가 이제 등장하는 거를 보면 이런 게 납니다. 그 왜구는 삼국의 공전 시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인이라고 그냥 외인이 그냥 까짝까짝 오는 거는 있는데,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그 전쟁으로 오는 거, 뭐 성을 공격하러 온다든지는 있는데 왜구는 없었어요. 왜구라는 말 자체가 후대에 만들어진 말이니까. 그러니까 패망하고 나서 왜가 일본으로 국호를 변경한 뒤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인은 월인의 후예다 이거예요. 월. 그러니까 월왕 9천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양장항 이남에 있었어요. 당나라와 대륙신라는, 그러니까 대륙신라는 이 땅에도 신라가 있었으니까 제가 대륙신라라고 굳이 표현을 한 겁니다. 대륙신라는 연합해서 백제와 고구리를 패망을 시켰는데, 이때 그 왜가 뭐 1000척 400척은 뭐 지원을 한 거는 이제 뭐 봤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이게 대륙신라예요. 대륙신라는 이제 사로신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독립국인지 당나라 도덕국인지 도대체 이해를 모를 정도로 지금 진화 대륙은 당이 이제 완전히 말하자면은 요새 말로 하면은 헤게모니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패망한 이 외인하고 백제의 후예는 대만으로 도읍을 옮기는 게 아닌가. 네. 이제 비로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거기가 지도상으로 보면은 옛날에 이주, 태주 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태자도 그게 이제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할 때 태자를 이자로도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만으로 이렇게 이름을 슬쩍 바꾸는 거라고 저희는 그러니까 진화인들이 말하자면은 농가를 하는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도읍을 옮겨서 국구를 일본으로 바꾸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일본 서기는 그때 써진 거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제도권 쪽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일본 역사는 원과 고리의 연합군이 실패한 거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패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을 1279년에 일본이 본거지를 잃고서 말하자면은 다른 땅을 찾으러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왜구라는 게 그런 무리가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1622년에 네덜란드가 완전히 대만 점령을 해버리거든요. 이때는 또. 그런데 그 전이기는 합니다만은 가서 그냥 워낙 많은 군대가 이제 쫓아가고 그러니까는 아유 여기다가는 안 되겠네 하고서 다른 땅을 찾으려는 노력이 왜구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 아닌가. 요거는 제가 공부가 이게 완성이 된 게 아니라서 지금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이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가깝고 쉽게 본토 회복을 하려고 강소성, 절강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고리도 가깝거든요. 따지고 보면. 요거 이제 해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해류를 보면은 굉장히 대만에서 이 땅으로 오기가 쉽습니다. 일본은 화산 활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굉장히 좋은 대상이 됩니다. 왜? 화산 활동에 의해서 장년기 지층입니다. 우리는 노년기 지층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산이 높고 골이 깊어요. 요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은 수학사를 하는 김원, 이름이 금방 까먹었네요. 한양대학교에 수학사를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일본에서 낳고 자라갖고 20살 때 우리나라로 이제
그 광복이 되니까 오신 분인데 김용우 교수. 네. 예. 그 굉장히 저 일본에 대해서 옳은 얘기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표현이에요. 장년기 지침으로 산이 높고 골이 깊아. 그러다가 보니까 이쪽 골에 사는 사람과 저쪽 골에 사는 사람들이 교통이 없어. 서로 몰라. 그러니까 서로 적이야 만나면. 이제 그런 교통이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는 그 나라가 통일된 나라가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말하자면은 대만에 있던 일본이 건너가서 일본을 접수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접수라기보다는 이쪽에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던 선주 도레인과 여기 이 땅을 거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대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요. 고구려의 이제 왕손, 백제의 왕손, 신라의 왕손, 발해의 왕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적을 많이 남겨놓죠. 그래서 고구려 형태가 굉장히 많죠. 거기 가서 보면은 특히 이제 전방 후원군 이제 후원군 그러니까 정은 그러니까 앞에 제사 지내고 그러는 자는 네모달았고 그 뒤에 무덤은 동그랗고 그래서 전방 후원 분 이제 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먼저 이주하는 대륙과의 후손들이 나누어진 섬에 분정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중앙 권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었다 이거죠. 이제 그거를 대만에서 보면은 유구라든지 그러니까 그 섬들이 땡땡땡땡땡 이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규슈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타고 이제 가면서 이제 규슈라든지 일기도라든지 대마도 같은 데는 그쪽에서 관심이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오사카라든지 교토라든지 에도라든지 지금 도쿄 에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기는 알표들이니까 관심도 없거든. 그런 데서부터 점점 잠식을 해 들어가갖고 도레인들하고 규합을 하는 게 아니냐. 그 과정이 규슈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유신을 하는 그런 동기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렇게 연구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조될 만한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거를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그냥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일본에 워낙 연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여태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369년부터 1582년까지 강소성, 절반성, 산동성 그쪽 저쪽 심지어는 동남아시아까지 다 쓸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로 이제 하다가 1592년에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봐서는 임진왜란이 아니죠. 일본 임진란. 그러니까 일본란입니다. 따지고 보면. 1592년에 와서 7년 전쟁을 해서 조선 침략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결국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자기네들끼리도 이제 여력이 없어지는지 이제 침략이 없어집니다. 왜구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근데 이제 1609년에 온주 침략을 실패를 하고 1622년에 네덜란드가 대만을 완전히 점령을 하게 돼서 이제 제일 위에 이제 기루항이라고 있죠. 지금 이제 제일 꼭대기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대만에.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그러니까 대남인데, 대난이죠. 그러니까 타이난이라고 하죠. 현지 발음으로. 그래서 거기는 사실은 타이베이, 타이충, 타이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중남이라서. 그런데 대북보다 위에 있는 도시가 킬룽이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항구 도시인데.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데다가 네덜란드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제 건물도 짓고 이제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죠. 그래서 해적이 이제 근절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여튼 이러한 시각으로 일본 열도의 역사를 연구한 사학자가 없어 보이는데 이 얘기 들어보시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네.
자, 시대적으로 대분되는 이제 그 외부 침략을 정리를 해보면 충정왕 2년서부터 외부가 이제 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저기 1555년 명종 때입니다. 1555년에 그 소수의 침략이 있고 이제 뜸해지다가 1592년에 아주 이건 본격적인 전쟁을 하는 거죠. 풍신수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왜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후예가, 그러니까 조선 해안을 이제 뚝뚝뚝 이제 침략하는 사례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555년을 전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왜구들의 후예들이 본토 회복을 잊지 않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역사나 그 대륙의 역사를 굉장히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것이 1910년에 완전히 조선을 병탄을 하게 되는 그런 강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역사를 이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일본하고 어떻게 같이 살자고 해야 되냐. 역사를 매개로 보면, 야, 니캉 내캉 뭡니까? 옛날에 같이 살았잖아. 니네가 신라에 와서 정승도 했잖아. 이런 걸로써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자료를 삼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역사에서 뭘 배우겠어요? 미래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땅이거든요. 굉장히 바나트 라인이라고 그래갖고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나면은 반드시 사흘 안에 일본 쪽에서 지진이 납니다.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거든요. 언제 거기가 폭삭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 인구를 받아줄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중공이 받아주겠어요? 중공으로 가려고 그러겠어요? 중공이 받아주더라도 중공으로는 일본 사람들은 안 갑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 땅밖에 없어요. 북한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받아줄 준비는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사태가 나오면 우리 일본에 가야 돼요. 우리가 중국으로 가겠어요? 우리는 빨갱이 나라 못 가서 삽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해를 한번 보죠. 이게 그렇게 쉽게 올 수 있는 데야. 이게 보세요. 이게 해류가요. 이렇게 그냥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걸 이렇게 뺑뺑 돕니다. 이렇게. 이런 거. 그 다음에 풍향을 보면요. 이던 1월 달에 풍향을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거 타고 내려가면 쉽게 타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 년씩 이렇게 댕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 이러한 해류와 바람을 타고서 이걸 그러니까 아주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맨날 이 배를 타야 되는 사람들하는 쪽에서는. 자, 이게 이제 지도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게 1차 때, 2차 때, 3차 때, 4차 때 이런 지금 경로까지 다 여기에 그 지명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여기 설명에 의하면은 여기 지명이라고 적힌 데는 다 가서 풍탕질 친 데다. 이게 일본 사람이 연구한 책입니다. 네, 거기서 사진을 뜬 건데 이렇게 내륙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내륙까지. 이게 단순 그냥 도둑 되겠어요? 아닙니다. 이건 군사 작전이에요. 어느 땅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대만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 지금 여기가 복건성이거든요. 여기 어디가 온주가 있습니다. 온주, 태주, 무슨 천주 이런 게 여기 쪼르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산동성이고. 그러니까 산동성까지 가서 분탕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소성, 절강성, 무슨 여기 복건성,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강소성, 여기는 강소성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그 상해죠. 여기 수명도가 여기가 상해인가? 여기가 모르겠네요. 요게 상해네요. 여기가 상해인데
여기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내려까지 들어와서 분탕질을 치는 겁니다. 또 보세요. 산동성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게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깊이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요령성도 가서 분탕질을 치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 상해 쪽인데 여기가 이제 대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데 이제 섬들도 있고 모래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말하자면 기지를 만들어 놓고서 계속해서 침략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이것도 이제 그 근거지가 되는 데를 또 여기는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섬이라는 섬은 다 이제 말하자면 외부들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수시로 이제 침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군사작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지금 남해도입니다. 이게 남해섬입니다. 남해. 여기가 지금 주해라는 동네가 여기 남쪽에 있죠. 근데 이런 쪽도 다 가서 분탕질을 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명이 남아 있는 데는 다 가서 분탕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식 기록을 보면은 이 남쪽으로 이렇게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으로 나옵니다. 남쪽으로. 일식 기록을 보면. 심지어는 하와이에서 관측한 것 같은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 사람들은 바닷길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정하라는 아프리카까지 가서 수백 척을 끌고 갔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끌고 가지 않았겠냐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왜는 마한의 구로국과 비미국의 후손들이다. 근데 그러니까 마한하고 외하고 우리가 연관을 안 짓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한의 이 구로국과 비미국의 후손들이 외를 형성을 하는 거다. 이제 요거는 이제 삼국지에서 동의전에 나오는 이제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 보면은 백제국도 나오고, 요거는 이제 맞백자 백제니까 좀 물수변이 붙었으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름이 같은 게 있죠. 고리국. 이게 이름이 비슷해 보이죠. 고리인데 이거는 오래 고자하고 헤어질 이자고. 그런데 사로국도 있고, 요 사로국이 커진 게 신라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국과 비미국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뒤에서 해봅니다. 그러니까 변진 나라에서 철이 생산되는데 한나라 사람, 그러니까 이 한나라 사람은 당연하고 예국 사람, 외인들이 와서 사간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와서 변진에 와서 이렇게 철이 생산되는 거를 사갈 정도로 하면은 다 이 동네 사람이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러는 거를 이렇게 왜 관심을 안 갖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역시 삼국지 30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래 남자를 왕을 삼았었는데 한 7, 80년이 지나다가 외국에서 난리가 나갖고 서로 그냥 잡아 죽이고 난리 치니까 아우 시끄럽다 그래서 여자를 추대해서 왕으로 삼았는데 이름이 비미호다. 그러니까 비미국의 비미호예요. 그런데 그 비미호가 군호국의 남자 왕인 비미궁호와 사이가 안 좋아. 맨날 또 티격거려. 그래갖고서는 이제 하여튼 그런 사실을 위나라에다가 보고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후한서에 보면은 이제 지명이 나와요. 요 지명 얘기를 하려고 지금 요거 꺼낸 겁니다. 후한서 권 115에 보면은 열전인데 제 75권째에 그러니까 동의를 표시하는데 그 중에 왜입니다. 왜는 한해 동남쪽 큰 바다 가운데 있고 산이 많은 섬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회계 동야의 동쪽에 있고 주해 및 단위와 서로 가깝다. 그 다음에 이주와 단주가 있다.
근데 이 단자는 이게 단자로도 안 읽는 수도 있는데 대개 단자로다가 발음을 합니다. 전자로도 있고 뭐 여러 개도 있는데. 근데 요것을 그 대만이라고 우리는 지금 저걸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도에 거기 그 북경대학에서도 대만을 이주라고 아주 특정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지도가 참 재밌는 지도인데요. 요 지도 없었으면 우리가 역사 연구를 못 합니다. 왜? 이 지도는요, 이게 송나라 때 지도거든요. 그 뒤에 설명이. 송나라 때 지도인데, 이 지도는 90% 이상이 오늘날에 있는 지도에 나오는 지명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명 갖고, 그러니까 현재 지도를 갖고 그 역사 연구를 하면은 틀림이, 그러니까 거의 틀림이 없게 90%의 정확성으로다가 연구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주는 건데요. 딱 요 지도 하나만 그렇습니다. 다른 지도는 너무 위조를 많이 해갖고 도대체가 그 지도 갖고 지명 역사 연구를 못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게 이제 기본이다 이거죠. 요걸 기본으로 해서 보면은 하여튼 여기에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 요걸 다시 한번 이제 그걸 더 보면은 여기가 이제 주해, 요게 해남도의 표시인데 해남도의 주해라는 게 있고 여기 보면은 그 귀주성 그 저쪽 끄트머리에 단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보면은 재밌는 지명이 하나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나오는데 요게 언뜻 보면은 그 구수록변의 이 진자인데 진파루보입니다. 이게 파종한다고 그럴 때 파자예요. 그 손수변에다가 그 번호 올 때 그 차례 번자를 넣어놨는데 그랬는데 요거에 번자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진번으로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 지명 어디에도 사서 어디에도 진번이 어딘 거를 모르는데 요 지도에서 진번이 여기인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사군 그러면은 뭐 낭랑 무슨 현토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진번이라는 건 전혀 찾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 지도에 여기에 그 진번이라는 게 나와요. 진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삼국지하고 후한서의 외인전에서 보면은 확실히 양자강 남쪽에 있다, 지명이 어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비어 있어요. 이 대만의 사람들, 아니 해남도는 그리는 사람들이 대만을 못 그렸어요. 그런데 송나라 때까지는 어떤 지도에도 대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송나라는 여기를 몰랐다, 바다를 몰랐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송나라 때 우족도라는 명칭의 지도예요. 이 지도 책을 살라고요. 제가 20몇만 원을 들여서 이만한 기획물을 하나 샀습니다. 요 지도 하나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소동파가 그렸던 지도를 보면은 그냥 시대별로 그냥 지명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장난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현 스님이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도에 보면은 그 고구리백제 신라를 이 땅에다가 갖다가 몰아붙여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소동파가 그렸던 지도하고 달라서 오늘날 지명과 맞더라. 90% 이상이 맞더라. 그런데 대만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다. 그러면은 송나라 사람은 바다에 무지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그 영파라고 그런가, 그 상해에서 양자강 하구의 남쪽을 보면 영파라고 그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영파라는데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천태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 국청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길 가서 봐라라고 제가 지명을 해주더니 그 기운이 좋아서 그 땅 한번 가봐라. 거기 그 절이 그냥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가보라고 했더니 절의 흔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절에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거 아주 퇴락한 건물은 있는데 그 절로는 사용을 안 하더라고. 물론 뭐 이제 공산국가니까는 이제 그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럼 천태선 국청사가 어떤 절이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의각국사 의각국사 내 절이 그 천태선 국청사입니다. 그 건립한 절이. 근데 그게 왜 거기가 있냐 이거예요. 이 땅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요 지도는 천하고금 대총 편람도라는 이제 지도인데 이게 1666년에 조선 사람 김소홍이라는 사람이 그려놓은 지도예요. 근데 여기에 일본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요 안에 보면 경주가 있어요. 그 안희성 회원원 자리에. 그리고 여기 대마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기가 일본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대마도라고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요런 대마도는 없어요. 사실은 대산군도가 있고 마조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푸트로 그냥 해갖고서는 대마도라고 한 것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마도는 여기다 그려놨더라. 그런데 1403년부터 일본은 야마토라고 그랬거든요. 일본이라고 그러는 건데 자기네들 정권은 대화 정권이었어요. 야마토 정권이었어요. 근데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지도인데 일본 열도는 여기 분명히 그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일본이 1666년만 해도 우리 조선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를 일본으로 인식을 하고 오히려 일본 열도는 외로 인식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외란이라고 그랬지 않았겠는가. 왜 거기가 일본 북이라고 알았으면은 왜 임진 일본난이라고 그랬지 외란이라고 그랬겠느냐 라는 것도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요런 지도로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외와 일본, 외부, 그 다음에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그 양국에 아니면 전 세계사를 위해서 세계의 그 미래를 위해서도 일본과 진화와 이 우리나라와의 그 삼국의 관계는 재정립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